올여름 폭염은 1994년에 최장기간 폭염을 능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열대야, 폭염 일수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적인 폭염에 가축들의 스트레스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축산 농가에선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당협위원장 교체를 비롯한 인적 쇄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검거된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 강도는 억대의 빚을 갚으려고 오토바이를 사전에 훔치고 보안 시스템이 취약한 새마을금고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더위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불볕이나 가마솥 더위 같은 말로도 부족할 정도인데요. 이번 달 말까지는 이 비 소식 없이 37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나 폭염 일수 등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김천에서는 폭염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폭염의 원인과 전망 등을 취재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미세 물방울이 뿜어져 나오는 정류장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립니다. 살갗을 태울 듯한 뜨거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작은 그늘이라도 찾고 또 찾습니다. 하루하루가 폭염과의 전쟁입니다. 상상을 못 하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온 것 같아. 너무 더워요. 시간에 부산보다 2배는 더 더운 것 같아. 낮에는 37도 안팎의 찜통 더위, 밤에는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이어져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여러분, 이곳 도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열 보이십니까? 현재 아스팔트의 기온은 무려 60도에 이릅니다. 폭염의 기세는 심상치 않습니다. 올해 7월 대구의 폭염 일수는 10차례. 앞으로 남은 열흘 동안에도 더위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아 폭염 일수는 20차례 이상 기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역대 가장 더웠던 해인 1994년엔 28차례로 가장 많았습니다. 열대야 일수는 올해 7월 대구가 8차례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을 고려하면 거의 20차례 가까이 열대야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대 가장 무더웠던 1994년 20차례, 2013년 19차례, 지난해에는 12차례 열대야가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37도 안팎의 무더위는 숙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쪽 유라시아 대륙의 고온 건조한 공기, 남쪽 북태평양 고기압의 고온 다습한 공기가 한반도로 동시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나 태풍의 영향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올 것으로 분석되고 이런 기압계가 정체되면서 이번 달 7월 말까지에도 계속해서 폭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폭염 피해는 점차 늘고 있습니다. 김천에 사는 40대 여성이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으로 숨지는 등 대구 경북에선 온열 질환자가 1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닭 12만 2천여 마리, 돼지 1,800여 마리 등 12만 3천여 마리의 가축이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네, 잠시 언급됐습니다만 이 살인적인 폭염에 이 말 못하는 가축의 스트레스는 더 심합니다. 축산 농가에서는 이 가축 폐사를 막기 위해 더위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개사한 대형 선풍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닭들이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닭과 같은 가금류는 땅구멍이 없고 온몸이 깃털로 쌓여 있어 더위에 특히 취약합니다. 국내 최대 육계 사육지인 상주시는 닭 420만 수에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면역 강화용 약을 농가에 긴급 배부했습니다. 닭은 폭염에 가장 약한 축종으로 이번에 배부되는 음수첨가제는 닭의 면역력을 강화시켜 양계농가 더위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축사 천장에 달린 스프링쿨러를 가동하고 안개 분무까지 뿌려보지만 축산의 온도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축산의 기온이 27도 이상이면 고온 스트레스로 가축들이 사료를 적게 먹어 성장과 번식에 장애가 나타납니다. 젖소의 경우 우유 생산량은 최대 20%까지, 인공 수정 성공률은 14.4%나 떨어졌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축사 온도를 낮추는 한편 사료 외의 비타민과 미네랄 영양제를 먹이고 사육 밀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가축의 체감 온도를 낮추어주고 사료 내에 비타민 등 광물질을 첨가하여 사료 섭취량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경북에서는 지금까지 닭 12만 2천여 마리, 돼지 1,800여 마리 등 가축 12만 3천여 마리가 이번 무더위로 폐사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사병 추정 사망자가 지역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경상북도는 김천에 사는 42살 정모 씨가 어제 오후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숨진 여성의 아버지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지만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는 의사 소견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말에는 중국으로 향하는 태풍 때문에 한층 더 덥겠습니다. 대구 기상지청은 제10호 태풍 암필이 중국 상하이 쪽으로 이동하면서 뜨거운 수증기가 한반도에 들어와 이번 주말 지역은 더 무덥고 열대야 발생 지역도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열기를 머금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안정돼 있어 비가 내리기도 어려운 상태여서 이번 폭염은 7월 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영주 새마을금고 복면강도는 장사하다 생긴 억대의 빚을 갚으려고 새마을금고 돈을 노렸습니다. 도주할 때 쓸 오토바이를 먼저 훔친 뒤 은행보다 보안이 취약한 새마을금고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경북 안동의 한 도로변을 배회하던 남성. 오토바이 앞을 지나치나 싶더니 이내 시동을 걸어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집니다. 다음 날 오후 사라진 오토바이는 사건 현장인 새마을금고에서 다소 떨어진 영주 시내의 한 CCTV에 잡혔습니다. 36살 A씨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 폐쇄회로 TV 화면은 A씨를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A씨는 술집을 운영하다 늘어난 빚 때문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훔친 돈 대부분을 이미 빚 갚는 데 썼고 검거 당시 수중엔 660만 원뿐이었습니다. 이제 보증금도 그렇고 보다 매월 들어가는 그런 금은이 막 이런 것 같습니다. 1억 원 정도 본인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A씨의 도주 경로도 확인됐습니다. 영주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주변 지리를 꿰뚫고 있던 A씨는 범행 뒤 CCTV가 없는 농로만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자칫 미궁에 빠질 뻔했던 사건은 경찰이 영주관 내 CCTV 500개가량을 뒤진 끝에 A씨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찾아내면서 태연하게 직장에 출근한 A씨를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최복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당협위원장 교체를 비롯한 인적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현역 의원도 자리를 장담 못할 처지여서 지역 정치권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당협위원장 교체 권한이 있다며 인적 쇄신을 통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당협위원장은 차기 총선 출마를 위한 첫 단추라는 점에서 사실상 공천권 행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입각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다 없다를 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그리고 이 당원들이. 대구의 경우 11개 지역 당협위원장 가운데 3곳이 비어 있습니다. 홍준표, 김문수, 정태욱 3명의 당협위원장이 지방선거를 전후해 출마와 탈당 등으로 사퇴한 지역입니다. 경북에는 비어있는 당협위원장은 없지만 구속된 최경환, 1심에서 유죄 선고받은 이완영, 불구속 기소된 김재원 등 국회의원 3인방의 거취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비대위원장이 취임했지만 비대위원 구성과 인적 쇄신의 기준과 폭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여서 시도별 조직 정비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협위원 전원 사퇴, 250명 전원 사퇴, 아주 출발 이런 그런 많이 큰 그림이 나온다 하면 그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방선거가 끝난 뒤 극심한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어온 자유한국당이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예고하고 있어 지역 정치권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조그만 브릭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레고 브릭 조립 많이들 알고 또 해보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이 레고 브릭으로 만든 이 독특하고 흥미로운 작품들을 보여주는 이 전문 전시회가 대구에 처음으로 개최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년 동안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 캐릭터와 우주선 조형물들이 레고 브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영화 주라기 공원에 나오는 공룡들, 닌자, 우주인 같은 대형 조형물은 작품 하나하나마다 수만 개의 레고 브릭이 사용돼 뛰어난 정교함을 보여줍니다. 상상력을 발휘한 다양한 창작 작품들에는 레고 브릭과 사랑에 빠진 국내 작가들의 자유로움과 자신만의 스토리텔링이 묻어납니다. 브릭을 사랑하고 그리고 레고 브릭을 활용해서 많은 작가들이 자기의 느낌과 생각을 그 작품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다양하게 표현한 전시입니다. 레고 브릭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어린아이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만져보고 만들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 이제 만들어 보는 것도 있지만 이런 데는 훨씬 많고 다양한 블록이 있고 또 만들어 보고 하니까 체험하니까 기분도 좋고 여러 사람과 소통하면서 함께 만들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그걸 또 부족한 점은 또 고치고 뭐 그런 서로 도와주고 막 협동심이 레고 브릭의 매력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브릭 사랑에 빠지다 전시회는 대구 문화방송 특별전시장 M가에서 오는 10월 21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경찰이 승용차를 타고 가던 여성이 대구 시내 곳곳에 뿌린 지폐 1,600여만 원을 회수해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어제 오전 출근 시간대에 51살 A 여성이 승용차를 타고 대구 북구와 동구, 서구 등을 돌며 현금을 뿌리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A씨가 뿌린 돈은 차를 타고 가던 시민들이 주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시민들의 협조로 1,600여만 원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전세자금 2천만 원가량을 주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육군 2작전사령부 예하부대 A2병이 지난 16일 국군 대구병원에 입원해 구토 증세를 보이다가 당일 저녁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2병은 지난 5월 24일 부대 배치를 받은 뒤 2주 만에 피부 질환을 호소했고 군의관은 잠복 결핵으로 진단해 국군 대구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군 헌병대와 의무사는 지난 16일 유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부검을 하고 의료 사고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병대 마리논 헬기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은 사고 조사 내용을 비롯해 일체의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유족들은 또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모두 군이 지정한 사람이며 그중 상당수가 군인이라며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이 지난 2011년 구미 단수 사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구미 YMCA는 성명을 내고 7년을 기다린 17만 명의 시민들에게 상실감을 안겨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는 법적인 책임은 면하게 됐지만 구미 시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책임 있는 수돗물 관리 운영에 대한 약속과 대책을 하루빨리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신일그룹이 울릉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 발굴을 위해 오늘 오전 제출한 매작물 발굴 승인 신청 서류를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해 서류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일그룹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매작물 위치 도면과 작업 계획서, 발굴 보증금 등입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문에 입각해 투자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법 행정일부 한재봉 부장판사는 학교폭력 가해 초등학생들을 대신해 부모들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가해자 상담 과정에서 보호자인 부모가 동석하거나 상담 내용이 녹화 또는 녹취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만 이런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대구 한 초등학교 2학년이던 A군 등 남학생 3명은 같은 학년 B양을 수차례 괴롭혀 학교로부터 서면 사과와 특별교육 이수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휴게소, 주유소, 졸음쉼터 등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 탐지 장비를 활용한 몰래카메라 정밀 점검이 실시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최근 급증하는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전국 195개 고속도로 휴게소와 8개 지역 본부에 몰카 탐지 장비 250여 대를 지급하고 화장실, 수유실 등 몰카 설치 의심 지역에 대해 집중적인 정밀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법원에 따르면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대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본관, 법정동에서 갑자기 전기 공급이 끊겨 조명과 냉방기 가동이 중단돼 일부 재판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법원은 긴급 보수 공사를 해 3시간여가 지난 오후 1시 40분쯤 전기 공급을 재개했지만 재판 참여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정전은 무더위로 전기 사용량이 급증해 변압기 부품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온열 질환 사망자 수가 호우와 태풍, 대설로 숨진 사람을 합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온열 질환 사망자는 54명으로 같은 기간 호우와 태풍, 대설 사망자 20명보다 2.7배 많았습니다. 온열 질환자 유형도 65살 이상 고령자에서 전 연령층으로 발생 장소는 농촌에서 작업장, 주거지 등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풍기 인삼연구소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인삼 수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해가림 시설 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삼 잎 끝 부분이 갈색으로 마르는 피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삼은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작물로 생육 적정 온도가 20도 내외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불법 촬영한 음란 사진과 동영상 1000여 개를 올린 혐의로 37살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란물 사이트 회원들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홍보하고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홍보비 수백만 원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가공식품 가운데 절반가량이 한 달 새 가격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가격정보 종합 포털 사이트 참가격에 따르면 6월 다소비 가공식품 30개 가운데 된장과 어묵이 전달보다 2.6%, 햄은 1.9% 오르는 등 절반인 15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대구 영북 소식이었습니다.